장중 특징주 방송 시작해 볼게요. 자, 밸류체인스 3월 22일자 장중 특징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니케이 225의 경우에는 1.43%, 238.70포인트, 16,963.51. 예,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3.45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0.78, 2995.35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55원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91.26포인트로 지금 2000포인트 인근에서 공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690.74로 마이너스 0.24포인트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수급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거래소에서 545억 규모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9억 규모의 순매수, 선물에서는 700억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소에서 360억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속적인 지금 순매수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54억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선물에서는 200억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여전히 매도 중에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519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428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200억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투심권이 중심으로 된 환매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담을 갖다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운송 장비 업종이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갖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만도를 갖다가 추천 중에 있고요. 목표가도 이미 제시한 상황이니까, 예, 회원님들께서는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운수 창고도 마찬가지로 1.7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송 장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운수 창고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섬유유복이 1.52, 의료정밀이 1.30 정도의 상승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형주나 대형주, 중소형주의 상승폭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보기기 쪽이 2.79포인트로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또다시 그러니까 프렘 기술이라는 기업 자체의 계리로 인한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가 1.82, 종이 목재가 1.09, 출판 매체 목재가 0.54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의 상승폭이 좀 더 크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소형주 쪽이 매수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하락 업종은 섬유유료 업종이 코데스 컴바인 자체가 당일 14.70% 하락하면서 현재 11.82%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이 마이너스 1.08, 인터넷이 마이너스 1.17 등의 하락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당일 강세 섹터 및 특징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세 섹터는 한국인 지카 바이러스 환자 발생 소식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그리고 조선 관련해가지고 신규 수주 가능성 때문에 조선 업종, 그리고 백신, 진단시약, 방역,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밥솥, 주요 제약업체 등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약세 섹터는 항공과 적가항공사, 그리고 페인트, 풍력에너지, 그리고 가상현실 등이 현재 하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된 섹터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미세먼지 관련된 거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첫 한국인 환자 발생 소식에 관련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금일 업무차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브라질을 갔다가 방문했던 L씨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LC는 격리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금일 오전 11시 20분에 질병관리본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사항과 대책을 갖다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명문제약, 녹십자 MS, 유니더스가 상한가를 기록 중이고요. 진원생명과 오리엔트바이오, 우진 BNG 등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주가 급등세를 갖다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그 3월 18일자 특징 종목으로 녹십자 MS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갖다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자체는 3월 18일자 특징적 방송을 갖다 참가하시면 되는데, 당시에 이슈 모멘텀이 뭐였냐면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 수출 허가 취득 소식의 상한가 강보입니다. 그 녹십자 MS가 식품의약품 안정처로부터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 제네디아 수출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동사는 그 WTO 세계보건기구 승인 공고를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을 갖다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상승했다라는 거 한 번 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스크와 미세먼지 기승의 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금일 서울과 경기, 충북, 강원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강원 영서 지역에 미세먼지 그 농도는 평소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슈가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요. 예, 그와 관련된 건데,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딱 나오면요, 항상 움직이는 강한 애들이 있어요. 50하고 KM하고 웰크론 등인데요. 이들이 그러니까 마스크 관련주들 테마 섹터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50이 좀 가장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보셔가지고 매매를 갖다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겠죠. 자, 한편으로 식품안전처는 금일 봄철 미세먼지 항사를 대비해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과 사용 요령, 그리고 안약, 콘택트 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식품 보관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의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를 갖다 제공한다고 밝혔네요. 네, 이미 이거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코스피 시장 특징 종목이고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26,200원에 목표가를 설정하고 지금 현재 커버리지 중에 있습니다. 당일 거의 목표가 인근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목표가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6,200원에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당일 이슈는 1분기 실적 부진 우려 완화 분석에 상승하는데요. 동부증권에서 예상보다 패널 가격 바닥이 빨리 오면서 동사에 대해서 1분기 영업 부진이 당초 우려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모델 출시와 대형 인치 비중 증가, 가격 하락폭 대비 큰 원가 절감 효과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을 3,868억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 LG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추천할 당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패널 가격이 30인치 패널 가격 자체 32인치 패널인데 정확하게 그 3월에 그 가격 하락을 갖다 멈추고 다른 사이즈의 경우도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2분기에 올림픽 효과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만 쪽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 그 복구가 좀 지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황 개선 측면 자체가 이게 그 선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월에 발생한 대만 지진의 영향으로 이오룩스 등의 대만 패널 업체가 일부 타격을 갖다 받은 데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격 물량이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1%도 안 되는데요. 제품도 39인치에 집중되어 있지만 패널 그러니까 그 올로케이션의 일부에 영향을 갖다 주고 패널 조달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하락폭이 둔화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삼성 디스플레이 수주 팹 업그레이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율 문제도 영향을 갖다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3월에 들어가지고 2016년 신모델 출시되면서 하락폭은 더욱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3월에 발표된 32인치 패널의 경우에 하락을 멈추고 40인치 저가형 모델도 하락을 갖다 멈췄는데요. 다른 사이즈 제품도 하락률이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상황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뭐 2분기에 올림픽 효과를 갖다 감안하지 않더라도 신모델 출시 그리고 물량 증가, 가격 하락폭 대비 큰 원가 절감 효과 등으로 인해서 TV 패널의 그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특히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패널 쪽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개선을 적용한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를 갖다가 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바닥 확인의 움직임은 최근에 글로벌 패널 업체들의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주가 반등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지금 추가적인 26,200원 이상의 목표가 이상의 그 상승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굳이 26,200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드리는 이유는 그 동부증권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1분기에 예상보다 적자폭을 갖다 줄였다는 부분 자체가 실은 그 LG 디스플레이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주총하는 날이었죠. 주총한 날 그 센터장급 IR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 그때 이미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 가지고 이미 그 성과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점이 되면 주가 자체는 일시적인 조정을 갖다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2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좀 빼놨다가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전망과 그 관련한 LCD 그 패널 관련해 가지고 내용 자체를 갖다 좀 더 정결을 보고 다시 재매수로 의견을 갖다가 전환하는 것도 옳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수급 쪽으로도 지금 외국인이 집중 매수를 갖다 하고 있고 투신, 보험 그리고 그 기금까지 다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200원 목표가에서 전략 매도 전략보다는 일정 부분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가 드리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 구간 자체가 어찌됐건 매물 저항대에 의한 눌림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고 눌림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일정 부분 비중 축소한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자체가 옳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대략적으로 다음 주 이번 주에는 실질적으로 상승폭 자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 자체는 뭐 근거 자체는 놀리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 자체를 갖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주가 상승분 자체가 이미 이 부분 갖다 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물론 수급이라든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한다라는 기분으로 일단 26,200원의 목표가에서 선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굳이 전략 매도나 이런 형태를 갖다 가져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눌림목 구간이 나올 것 같다 뻔히 알면서 보유 비중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큼 또 미래란 것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상 LG 디스플레이였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IHQ입니다. IHQ 같은 경우에는 당일 함부로 애틋하게 흥행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네요. 동사가 사만 네트워크스와 공동 제작한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가 6월부터 한국과 중국에 동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류 배우 김우빈, 수지가 주인공이고요. 스타 작가 이경희의 조합으로 인해 흥행 기대감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아울러서 자회사 가지 컨텐츠에서 OST를 자체 제작해서 음원 관련 수익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유호 관련된 분석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처럼 실질적으로 그 한중 동시 방영 자체가 진행이 되는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자체가 IHQ에서 이제 스타트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부터 국내 지상파에서 방송 예정인 함부로 애틋하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IHQ도 좋고 사마넥터스도 좋은 건데 소속 배우 그 김우빈이 출연하고 100% 사전 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태양의 후예와 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 동시 방영될 예정인 것인데 저작권을 그러니까 제작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국가 팝콘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갖다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회사인 가지 컨텐츠에서 OST까지 하기 때문에 음원 수익도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드라마 흥행 같은 경우에 주연 배우 인기로 이어져서 한국과 중국의 광고 활동이 늘어나는데 그 현재 김우빈은 IHQ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매출도 그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IHQ 자체를 갖다가 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동사가 보유한 6개의 케이블 그 채널의 프로그램 자체 제작 비중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50%까지 확대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경쟁력 확대는 시청률 제고에 기인한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판매 수익 같은 경우에 지난해 37억 원에서 올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컨텐츠 소비 자체가 유미디어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모바일 채널이 최적화된 웹드라마나 예능 콘텐츠 제작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온 IHQ의 경우에는 올해 추가적인 라인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콘텐츠의 권리인 IP를 갖다 확보하고 판권 수익을 갖다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업 구조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게다가 소속 신인 배우의 인지도를 갖다 높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매력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 조정을 갖다가 충분히 한 상황인데요. 2015년 3월에 IHQ와 CU 미디어가 합병해서 콘텐츠와 미디어 사업을 갖다 결합시켰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갖다 거쳐서 조직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매니지먼트, 콘텐츠 제작, 플랫폼 사업으로 수직 계열화가 완성했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시너지가 창출되고 한류 사업 확대도 속도를 갖다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8.3% 증가한 1257억 원, 영업이익은 95.9% 증가한 145억 원 갖다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연간 미디어 사업의 실적 안정성을 갖다 기반으로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화될 예정이고, 하반기부터는 제작과 매니지먼트 사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당일 이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6월 달에 방영이 될 예정이란 거죠.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주봉상에서 그 지금 매물 저항대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2240원 구간 자체가 그런데 2240원에서 이거 2470원 구간 자체가 아마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당연히 박스권이네요. 자,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이슈 자체는 현재 구간에서 굳이 편입 왔다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6월 달에 방영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로 관련된 시너지 효과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예, U 자체를 갖다 조정 시에 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태양의 후예 뭐 시청률 이야기 나오고 이럴 때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시면 되겠고, IHQ 같은 경우에 6월 달이라고 하니까 5월경에 IHQ는 우리가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로 전략을 딱 잡아가지고요. 대략 뭐 5월달 정도에 그 IHQ 딱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심 추천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IHQ였고요. 상당히 매력 있어요. 분명 없이 말씀드리지만.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목표가액에서 잘 매도하고 잘 빠져나왔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 자회사 두산바켓 상장 기대감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두산바켓이 한국투자증권 및 JP모간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서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량 기업이 적용되는 상장 패스트트랙 절차를 갖다 밟게 될 경우에 오는 8월에서 9월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바켓은 기업 실사와 상장 예비 심사 등을 갖다 거쳐서 올 하반기에 상장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최근 분기보고서 기준에서 동사의 지분율은 75.50% 정도가 됩니다. 두산바켓 관련된 이슈 모멘텀으로 인한 상승 파동 자체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목표가 잘 선정해가지고 이미 손익실현 갖다 잘 했기 때문에 동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반영됐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 쪽 매출 성장 부분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 역시도 그냥 단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돼요. 예, 조금 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두산바켓 관련된 거 그리고 중국 쪽에 예, 실적 조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1분기 실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닥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대유에이텍입니다.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유니아 대유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전망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EBS 투자증권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올해 기아차 신차 효과를 갖다가 얻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아울러서 위니아 대유를 갖다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PER 6.7배로 투자 매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주요 납품 자동차 부품이 그 시트 사업 매출에서 스포티지, 소울, 카렌스의 매출 비중이 각각 그러니까 약 34, 39, 10% 정도 수준인데요. 신차인 스포티지가 작년 9월에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그 시트 부분 매출액이 약 3,110억 원, 2015년 별도 매출 기준으로 공시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4,395억 원으로 이게 그 대유 합금의 1월에서 7월 실적이 반영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매출 자체는 약 3,110억이라는 건데 부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스포티지 신차에 대해서 기존 단종 모델에서 신규 차종에 대한 교차 수요 발생과 내수에 한정되어 있던 2015년 출고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는 이미 1월부터 스포티지가 수출 출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울 FLN 이게 2016년 5월이고 카렌스 그러니까 카렌스 같은 경우에 그 3분기에 지금 현재 신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매출 자체, 성장 자체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기저 효과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실적 자체 성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니아 대우의 매출액이 2014년에 896억에서 2015년에 4,345억 원으로 급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위니아 대우에서 밥솥, 그리고 쿡, 그리고 소형 냉장고, 스포워셔, 그리고 LED TV가 신규 출시가 되는데요. 기존 제품이 김치냉장고 보급경인 프라우드 그리고 에어컨 등의 매출 증대에 힘입어서 협력사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위니아 대우의 목표 매출액 자체가 6천억에서 7천억인데 올해는 일단은 회사 측에서 5,600억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매출 성장성 있고 신차 효과 있다고 치면 현 구간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 의견 드리겠습니다. 적극 매수 추천입니다. 자, 지금 주봉사에도 보면 일정 부분 하락 후에 이제 상승 전환하는 변곡 자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추이를 갖다 살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쓰리바닥대를 갖다 치면서 일정 부분 우상향 추세를 갖다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갖다 그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자체에 그 외형평으로 계산을 갖다 했을 경우에 2,400원대 매물 저항대를 갖다 맞고 일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조정대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편입하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제 현 구간 내에 갭 구간 자체가 같이 포함되는데 2,200원에서 대략적으로 2,265원 구간에 갭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수 적정 전략 자체는 2,3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2,3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신다고 기준을 갖다 잡았을 때 현재 매물대 저항대 자체가 2,350원 구간과 2,260원 구간에 지금 형태가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단일 같은 경우에 매물대 자체를 갖다 맞고서 하락한 부분인데요. 현재 추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 목표가 2,600원까지는 충분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니아 대유의 경우에는 2분기가 실질적인 계열절적 성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모멘텀만 발생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봉상으로 목표가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일자 목표가 자체를 갖다가 2,600원 수준으로 보는 게 옳은데 2,600원 자체는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2,600원 구간 자체를 갖다 넘어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기저 효과가 일단 좋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 완성 자동차 쪽 자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 자체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유 에이텍 자체의 본업 자체의 성장성도 담보가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 효과 자체가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있고 그리고 그 관계 자회사인 위니아 대유의 매출액 자체 급성장 풍모를 갖다 본다 그러면 현재 그 관련 업종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요.
예,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 되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번에도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일 같은 경우에 실적 회복, 가시와 지연 전망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메리츠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화장품, OEM, ODM 기업 중에 중국 시장에서 외형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현금 흐름이 확인될 때까지 다소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채 비율은 2015년 연결 기준에서 355% 정도고 순차익 규모가 1,900원으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갖다 기반한 현금 흐름 창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나는데요. 자, 우선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는 뭐 코스메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그러니까 중국 쪽 인터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구간,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무조건 확인하고 가자는 취지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권유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분기 실적을 갖다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한 것이 4월 달에 지금 중국 쪽에 공장 자체가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승부수가 됩니다. 예, 그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진행된다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견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그러니까 우선은 투자 권유를 갖다 드리는데 1분기 실적을 갖다가 확인하고 가자는 의견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1분 실적이 생각 외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홈쇼핑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동사에 대해서 상품 믹스 개선 및 TV채널, 취급고, 둔화 포기 완화, 그리고 송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영업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가 모멘텀이 클 것으로 예상돼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4.6%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분기에 별도 기준에 취급고와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4.6% 성장한 8,428억 원과 299억 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이 부분은 TV 채널과 모바일 채널에서 각각 YY 기준에서 3.5%, 33% 성장하면서 외형 성장을 갖다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송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YY 기준에서 4% 증가가 계산되는데요. 그리고 고마진 상품 비중의 상승에 대한 GPM, 그러니까 마진율 개선도 영업이익이 7분기 만에 YY 기준에서 흑자 전환할 전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상품과 채널 믹스가 개선됐고, 그리고 송출 수수료 부담 완화로 추세적인 이익 개선 자체가 2016년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돋보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 외형 확대 전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마켓시어 자체가 4위에서 마켓시어가 2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의 점유율도 높아졌는데요. 2016년은 상품 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 채널 침식이 정착이 진행하면서 TV 채널 취급고의 둔화폭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SO에 대한 송출 수수료 증가율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판관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에 한입에 의한 추가적인 이익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7천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갖다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M&A 모멘텀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간 취급고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5.8% 그리고 7.4% 성장한 3조 3,700원과 1,19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홈쇼핑의 그러니까 업황 자체의 회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모바일 채널 비중 상승과 TV 채널 안정화에 의한 외형 성장률이 일단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SO의 송출 수수료 부담 완화로 취급고와 판관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에는 생활용품 부분의 MD를 강점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적인 외형 성장을 갖다 보였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퍼 기준에서 10.8배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그 현금성 자산이 약 7천억 원, 그리고 자회사의 기업가치, 한섬하고 현대 HCL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갖다 제외할 그 경우에도 지금 12개월 그 퍼 기준에서 5배 이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에 영업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주가 모멘트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매수를 갖다가 해야 되는 구간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지금 홈쇼핑 그 관련해서 어저께 유스트리브 갔다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채널 그러니까 그 거래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방송심의위원회 그 관련된 결정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홈쇼핑 관련 업종 자체가 거의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만약에 그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 해소 자체를 갖다가 보고 그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사 자체가 뭐냐면요. 지금 어저께 유스트립에서 그 카페에 그 게재한 바 있는데요. 잠깐만요. 저도 지금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홈쇼핑 부분에서는 뭐 봐야 되는 종목이고, 거기다 실적 개선이라든지 자회사, 예, 그 측면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황 자체가 어떤 악재성 이슈가 있을 때는 개별 종목 자체가 아무리 좋은 포지셔닝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의 상승 탄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그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항상. 예, 그래서 업종 자체가 일정 부분 개선이 되면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관련주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약간 비수기 성향을 갖다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프라인 쪽에 그 세일도 그 본격화되고 홈쇼핑보다는 오프라인 쪽 그 관련된 상품 자체가 오히려 더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 기사가 뭐냐면요. 그 TV 홈쇼핑이 그 티커머즈 재성인의 안간힘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TV 홈쇼핑 업체들이 티커머즈 재성인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건데, 그 홈쇼핑 5개사와 별도 5개의 티커머즈 운영업체가 22일 날 열립니다. 경기도 용인에 그 오늘이네요. 예, 사업자 재승인을 위한 비공개 면접 심사를 갖다 받게 되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그 티커머즈 사업자 같은 경우에 GS 홈쇼핑, 그리고 CJ 홈쇼핑, 그리고 현대 홈쇼핑,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롯데 홈쇼핑, NS 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사업자하고 KTH, 그리고 I 디지털 홈쇼핑, SK 브로드밴드, 신세계, 미디어월 등 10개사인데요. 10개사의 재승인 결과 자체는 사건 만료일이 4월 18일 전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갖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면 이게 매출 자체하고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구간에서는 피해주는 게 좋거든요. 자, 요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대홈쇼핑 갖다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관심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자, 밸류체인스 카페에는 현재 주식과 관련된 모든 뉴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모든 뉴스 중에 직접적으로 시장과 관련된 뉴스트립 자체가 한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추출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를 갖다 활용해서 보시면 더 좋겠죠. 저도 카페 많이 활용돼요, 요즘에. 카페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리포트부터 해가지고 IR 자료까지. 대단히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고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외형 및 이익 성장 전망에 상승하였습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 그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금년도 고가 진단 시약 그 매출 증가와 신규 진단기 설치 확대로 외형 및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가 제품이 폐혈증 진단인 PCT를 시작으로 올해는 엔티그 프로 BMP, 신부전증 진단과 비타민 D 등의 고수익성 라인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정이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및 선진국향 매출 증가로 실적 고성장이 올해에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2015년에 고가 제품의 PCT, 그러니까 폐혈증 진단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NT-프로 그 PMP, 그 신부전 진단, 그리고 비타민 D 고수익성 라인업이 확대될 예정인 건데요. 또한 기존의 진단기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크로마? 아이크로마라고 있네요. 네, 아이크로마 외에 다중 진단기기 아피아스 6 이렇게 읽나? 네, 죄송합니다. 저희 용어 자체가 좀 익숙지가 않아서요. 네, 트라이스가 더해지면서 선진국향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진단기기 출시 및 기기 설치약 때는 전체 매출액의 약 90%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진단시약 그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를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 연평균 40% 이상의 외형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뮤노틱스 인수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데요. 바이텍메드는 2010년 3월 2일에 미국 의료기 유통업체인 이뮤션스틱스를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뮤션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설립된 진단업체이고요. IFOB, 대장암 진단, HCG, 임신 진단 등의 감염성 질환 진단 제품을 갖다가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회사 제품으로는 미국 내 대형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업체들에게 PB 상품을 갖다가 공급해왔고요. 연간 매출액은 100억 원과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대를 갖다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본 이뮤노틱스 인수를 갖다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가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당해의 실적 가이던스 좀 받은 게 보면 매출액 618억 원, YY 기준에서 55.2% 증가와 영업이익이 208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67.7% 증가가 지금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 중요한 게 진단시약하고 진단기기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는 점이 일단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단기기 설치약 때는 진단시약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바이오텍메드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진단시약과 진단기기들의 고급화 및 다변화를 통해서 성장 구조를 갖추고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고가 진단시약인 PCT, 폐혈증 진단의 판매 호조를 기반으로 2016년에도 비타민 D나 신부전 진단 등의 고가품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데요. 그리고 호흡 관련 질환 진단기 트리어스라고 읽는 것 같아요. 예, 더해지면서 선진국향 매출액 증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피아스 6의 경우에 2017년까지 미국 FDA 인허가 취득이 마무리해서 아이시크로마와 함께 미국 시장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디텍메드의 신규 진단기기 출시 및 기기 설치 확대 자체가 전체 매출액의 90%를 갖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시약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머션 스틱스를 갖다가 오늘 발음 영 꼬지네요. 네. 예, 미국 시장 진출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내 유통망 자체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현구화 자체가 주봉상에서는 바닥권 갖다 진입하고 있는데 지금 배당락 액면 병합 이후에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 움직임을 갖다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디텍메드가 진단시약 부분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예,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최근에 신제품과 그리고 3월달에 인수한 미국 쪽의 유통업체 관련 이슈면 여러분들께 충분히 투자 권고를 갖다 드려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워낙에 바닥권 구간이고 주가 자체는 지금 실질적으로 배당락 효과에 의한 부분도 발생을 하긴 했지만 그건 좀 굉장히 싼 구간에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께 투자 근거 드리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아모텍이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2만원에서 목표가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당일 리포트가 나왔기에 그래도 우리가 계속 그 정보는 업데이트 하고 있어야 또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러 갑니다. 외형 및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상승했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작, 감전소자 채용 단말기 수량 증가에 따른 외형 및 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무선 충전 효율 개선, 그 면적 증가 추세에 따른 무선 충전 RX의 우호적인 판가 환경 지속 및 그 제품 ASP 리플래시 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자, 일단은 1분기 실적 자체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그 70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8% 증가, QOQ 기준에 130%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는 매출액이 899억 원으로 YY 기준에 18% 그리고 QOQ 기준에 32% 증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8% 그리고 QOQ 기준에 130% 그리고 OPM 마진 8% 정도의 가파른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만원의 목표가를 갖다 선정했던 이유 자체가 이 견조한 실적 자체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미 선반영됐고 그리고 갤럭시 S7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애플 나오잖아요. 애플 나오면 이게 좀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2만원의 목표가를 갖다 시연했고 지금 그러니까 2만원에 잘 매도하고 우리는 잘 빠져나온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페이의 기능 자체가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하방 전개가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자체가 아모텍에서 취급하는 그 페렉트 시트인데 이 단품 매출이 성장세에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매물대 자체가 너무 깊은 구간이기 때문에 2만원 목표가에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편입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는 매력이 없어요. 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굳이 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로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조만간 조정 때 나올 테니까요. 2만원 못 넘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오팜입니다. 자,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니까 그 26,000원대에 여러분들께 그 추천을 드린 바 있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큰 흐름 없이 그냥 꾸준히 상승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뭐 네오팜 같은 경우에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우선 오늘 리포트 나온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상세하게 제 분석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에 금년도 실적 성장 정말 소폭 상승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동사에 대해서 금년도 매출액이 30% 이상 성장하고 판관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해서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동사는 금년도 이츠스킨 중국 유통망을 통한 판로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동종목 자체를 갖다가 제일 처음 추천할 때도 이 이슈 자체를 갖다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지금 일단은 그 3월 25일 날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이치스킨 유근직 대표하고 한문화장품 이대열 부사장의 이사 선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네오팜의 중국 진출 의지를 갖다 확인할 수도 있고 이츠스킨의 유통망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중국의 영유아 스킨케어 시장 중에 보습제 시장이 2015년 기준에서 약 8천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국내 시장의 4배 수준이고 최근 3년간 17%의 고성장인데요. 그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츠스킨의 수출 대행 그리고 오프라인 그 온라인을 비롯한 중국 유통망의 편승 가능이 그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생 허가를 갖다 이미 받은 아토팜의 매출 확대는 당연한 것이겠는데요. 지금 보면 그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4분기에 매출이 연말 그 마케팅하고 그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발생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한보라 장품 자체가 완전히 그 실질적으로 그 진입이 된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한보라 장품이 올해 또 그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분기와 같은 실적 쇼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익 부진은 인센티브 증가뿐만 아니라 영업권, 상각 등의 그 빅백스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진으로 보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재매수가 권고 드린 바 있는데, 그리고 1분기 지금 예상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 118억 원, YY기는 32.3% 증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YY기는 33.2%의 증가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에서 물론 26,000원대 그 진입을 했고, 현재 목표 주가 자체는 대략적으로 3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근데 실적 자체에 대해서 올해 고성장 자체가 답보되어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지금 뭐 3만원대 이럴 때 사지 마시고, 예, 예. 일단은 3월 25일 날 그 주주총회 이후에 얘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블로 화장품에서 직접적으로 임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M&A가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다 최근의 정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현 구간에서 그 보유 중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굳이 뭐 부여하실 필요는 편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관심 추천으로 일단은 두고 계시고, 지금 일단 그 추천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그 기본적인 그 목표가인 35,000원 구간까지는 홀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25일 날 주주총회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은 본격적인 계속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보면 그래도 수익률 뭐 단기간에 꽤 괜찮았으니까요. 예,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젤입니다. 휴젤은요, 그 보틀렉스 폴란드 임상 3상 승인 소식에 그 소폭 상승했는데요. 동사는 폴란드 의약품 의료기기 관리당국으로부터 보틀렉스의 임상 3상 시험을 갖다 승인받았다고 공시해놨습니다. 본 임상 실험은 미간 주름 치료에 대한 보톨리늄 톡신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갖다 평가하기 위해서 그 무작위와 이중 맹검 위약 대조군 3상 임상 연구 및 라벨 공개 연장 연구로 이중 맹검으로 위약 대조군과 비교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중 맹검 연구 후에 라벨 공개해서 장기 안정성과 유효성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동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필러 관련된 기업입니다. 동사는 201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651억으로 YY 기준에서 61.3% 증가를 시현했고요. 영업이익이 178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5% 증가를 갖다 시현한 바 있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순이익도 332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52.7%를 달성한 바 있는데요. 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7.4%, 그러니까 그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필러 상품 매입가 3분기 누적 기준에서 206억 원, 그리고 YY 기준에서 906.7%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영업 외손익에 영향 부분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313억 정도고, 그리고 아크로스 투자 주식 처분이 501억으로 그 지배주주 순이익률 자체는 51% 상승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 2015년에 어찌됐건 실적 자체가 매출액 225억에 연결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연결 매출액 225억에 영업이익이 150억을 달성했는데, 그 당일 이슈 자체가 그 필러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 전년도 4분기에도 필러 수출 확대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갖다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보틀렉스의 러시아 및 브라질 수출이 개시가 되는데요. 필러의 신흥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메시티컬 브랜드 웰라주의 그 중국 수출 확대 기반으로 매출액은 858억 정도가 달성될 예정이 있습니다. YY 기준에서 31.9% 증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359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01.4% 증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216원으로 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34.9%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 2015년 3분기에 그 실질적으로 그 필러 생산 회사에 아크로스가 지우법 대상이 아닌 연결 대상 자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6년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41.8%, 그러니까 그 YY 기준에서 14.4%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2016년에 지배주주 순이익률 자체는 역기조 효과로 감소를 갖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업 성장성 자체는 좋아지는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툴리늄 톡신 및 필러 수출이 증가 대비해서 그 현재 보면 그 거두 공장하고 신북 공장, 예, 거두 공장을 갖다가 설립한 바 있는데요. 그 신북 공장이 기존의 제1공장이거든요. 2공장이 거두 공장인데 이거 대비해서 7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두 공장 같은 경우는 2016년 상반기에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외의 지속적인 그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성과 수출 부분, 그리고 그 연결 기준 해가지고 자회사화된,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 그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게다가 필러 자체에 대해서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 수출 자체가 본격화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릴레이팅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주봉상으로 보는 것은 좀 애매한 구간인데요. 하지만 일봉상 추이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약조정폭을 갖다 경험했고 실적 성장 자체가 답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현 구간 내에서 편입을 갖다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30만원까지는 무난하지 않는가라고 판단합니다. 예, 실적 관련된 부분도 좋고, 물론, 그러니까, 관련한 그 오버행도 약간 남아있긴 한데, 뭐, 지금 상황이면 여러분들께 투자 공고 정도의 수준의 의견을 충분히 게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휴젤이었고요. 이 회사 괜찮아요? 요즘에 필러 관련된 회사 잘 봐야 된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휴젤 괜찮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바텍은 뭐, 워낙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바텍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기대 가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베스트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자회사인 레이언스가 내달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단기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탁월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 보면 바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메이저마켓 노출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글로벌 그 피어그룹 대비해서 탁월한 성장성을 수년째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그 동종 업계의 1위가 시로나인데요. 시로나의 그 덴탈 이미징 시스템 사업부가 작년에 매출액이 연매출 4,500억 규모에서 1에서 1% 정도 감소를 했고 2위인 다나오도 그 캐드하고 캠 분야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덴탈 그 이미징 시스템의 성장성은 동사의 11.6%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됩니다. 작년 4분기에 유럽부터 본격화된 그 박스아이 3D 스마트 수출도 작년에도 연간 판매량 내 비중이 20%에 달했는데요. 올해 2분기부터는 미국에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은 50%로 다 초과할 전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핵심 자회사인 레이언스의 상장이 임박했다는 건데요. 연결 기준의 그 자회사인 그 디텍터 메이커인 레이언스가 내달에 그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상장을 앞두고 금주의 수요 예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매출이 866억 원, YY기에서 11.2%, 그리고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97억 원으로 YY기에서 78.4% 증가를 다 기록한 바 있는데요. 그 캡티브 측면에서도 의존도가 이미 그 절반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독립영업을 통해서 그 성장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밴드 하단값을 적용한 레이언스의 예상 그 시가총액 자체가 3,650억인데요. 공모 후에 동사 지분율은 32.5%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탁월한 성장성을 다 보이고 있고 수익성이 그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핵심 자회사의 IPO 임박에 따른 단기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적극 추천 대상입니다. 현재 보면 1.5만 700원 정도의 고점 갖다 한 후에 지금 하락 후에 상승 변곡 자체가 완성이 된 거고요. 주봉상에서도. 자,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하락 중에 그 1.5 행보한 후에 상승 변곡 자체가 그 전일자로 해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전일자 상승 이후에 당일 약조정을 갖다 보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다음 달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레이언스 관련된 모멘텀 뿐만 아니라 본업 성장성 자체가 독보적입니다. 바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추천드리겠고요. 편입 가격 자체는 주봉상 기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주봉상으로 해서 45,000원 아래 구간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입 가능하실 거로 보입니다.
45,000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 편입하시고, 단기 목표가 자체는 외박 마디로 보지 않고, 조금 위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관련된 상장 이슈를 통한 보험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마디 변곡점까지 감안해서 5만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승률이 있어요. 게다가, 그 덴탈 쪽,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치과에 그 쓰는 그 엑스레이잖아요. 얘가 지금 중국 쪽 진출해가지고 또 중국 진출 momentum 상당히 강하거든요. 게다가 미국도 이제 2분기부터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금 현 구간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적극적인 매수를 임하셔도 실질적으로 그 수익 자체를 갖다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자회사의 상장 이슈, 그러니까 이게 그 지분율이 32.5고 자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저거 그 공모 지금 봤을 때 굉장히 흥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텍은 적극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얘는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엔간해서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요. 그쵸? 예. PNT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당일 중국의 2차전지 매출 그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그 교보정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국내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부여는 자국업체들에 대한 육성하다 의미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사는 중국 2차전지의 회사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이 동일합니다. 동사는 IT 소재 및 2차전지 그 소재를 갖다 생산할 때 사용하는 룰트롤 장비 생산업체입니다. 신사업으로 카메라 모듈 그리고 VCM 자동 조립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룰트롤 장비는 각종 필름, 금속 판막 등의 롤에 해정시켜서 코팅을 하고 일정한 사이즈로 절단하고 다시 감는 설비입니다. 이게 고부가 가치의 2차 전지 시장이 확대 적용 중인데요.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일진머티리얼즈, LS 엠트론, 그리고 중국의 BYD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중국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실적 부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시안 공장 준공 지연하고요. 고객사에서 발주한 물량의 지연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캐파 공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던 시안 공장이 올해 1분기에 완공이 되었고요. 지연됐던 장비가 입고 완료로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파는 큰 폭으로 증가된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 2차전지 회사들에 대한 수주가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말 그 수주 잔고는 절반 이상이 중국 업체 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차전지 장비 매출액의 60%가 중국의 매출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수주받은 중국 업체들에 대한 생산은 시안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VCM 조립 장치는 그 중국 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조립 장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 중인데요. 조립 장비는 초기 카메라 모듈과 같은 이물 관리가 중요한 제품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인건비 증가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업체들에 대한 중국 보조금 이슈로 인해 가지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갖다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2차전지 관련주들 갖다 다 뺀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 정부의 그 국내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부여 자체를 갖다가 즉 자국 업체들에 대한 육성을 갖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2차 전지 회사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국내 기업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주가는 분명히 차별화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그 최근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던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진머티리얼즈가 굳건히 버텨내는 모습을 다 보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점에서는 PN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 구간에서 내일 시초가 편입도 괜찮겠고요. 예, 뭐 내일 약조정 때 나온다고 하면 뭐 무조건 좀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오늘 당일 갭상승 부분이 발생을 갖다 했기 때문에 약조정폭 계산을 갖다 해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1,800원 정도의 편입을 갖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1차 목표가는 그냥 가볍게 12,000원 보시고요. 예.
1차는 12,000원 보시는데, 중기 목표가 때 기준으로 따지면 13,000원까지 느끼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매출도 굉장히 좋아요, 회사가. 매출 좋고, 거기다 중국향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시향공장 1분기부터 이제 풀 가동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잖아요. 매출 성장에서 괜찮고, 중국 기업향 매출 괜찮고, 등등등 다 따지면, 자, PNT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적극 매수 추천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고민했어요. 한세실험 추천을 할까, PNT 추천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한세실험도 꼭 봐야 되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세실험을 갖다 추천을 했고요. PNT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 적극적인 관점에서 편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근래에 가끔 제가 언급해드리고 있는 코데스콘바입니다. 이게 관련 오늘 급락이 나는데요. 일요일에 가지고 코스닥도 시장 자체가 마지막에 좀 그런 건데, 품절주 관리 방안 시행 소식이 급락이 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이게 그러니까 품절주로 해가지고 이만큼 올랐던 거잖아요. 그 금일 유통주식 미달 종목 품절주에 대한 대응 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최근 동사 등의 유통주식수가 작고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산을 갖다 우려해서 시장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을 통해서 최소 유통 주식 비율을 총발행 주식의 2% 미만인 코스닥, 그리고 1% 미만인 코스피 종목과 최소 유통 주식수가 10만 주 미만인 모든 상장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런 일 발생할 수 없어요. 유통 주식수가 10만 주 미만인 모든 상장 주식이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건데요. 이 부분 자체가 4월 첫째 주부터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머리는 아파요, 솔직히. 머리는 아픈 건데, 왜냐하면 그 가끔가다 거래량 진짜 겁나게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는 아픈데, 근데 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이번에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어디 제가 그렇게 올라가야 할 도무지 그 어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코데이컨바이. 그쵸? 저런 거는 시장에서도 안 좋아요. 자, 이 사양 장중 특징주 관련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뭐 적극 그러니까 매수 추천이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사셔야 됩니다. 저희 밸류체인스 규정상 저희가 추천 종목을 3종목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갖다 추천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4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그 후원회원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적극 매수 추천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분석에 대해서 그 따로 게시판을 갖다가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에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그 폼 자체를 갖다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끝나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정밀하게, 뭐 요즘 보면 종목이 3종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심심찮게 그 회원 단톡방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들어갈 종목에 많이 엿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천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재 100% 목표 수익률을 다 달성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손절 종목 하나도 없이 이만큼 왔다라는 거 참 뭐 저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는데 추천 종목마다 계속적으로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서 뭐 다른 일반 회원님들한테도 당연히 뭐 지금 이 방송은 공개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 추천 의견 들어가 있는 종목은 감히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뭐 후원 회원님들과 조금 차별화를 둬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차별화를 두고 조금 후원 회원님들에 대해 가지고 종목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양질의 데이터를 갖다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후원제이긴 하지만 저희도 이익 집단이니까요. 회사잖아요. 그리고 누가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갖다가 더 감사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런 형태고요. 자, 이상 밸류체인스였습니다. 그리고 종목 관련된 상담이나 회원가입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카페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절차를 갖다 밟으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그 회사 번호가 070-4032-2786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장중 특징주 종목, 특징 종목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